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소서 2번 했으니까, 이제 면접도 2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 주요 기출, 답변 만들기, 마스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스터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단 올려드린 거, 그걸로 좀 보고요. 제가 하면서 조금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번에 할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셨던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화해서, 면접 질문화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역시 한번 좀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할 내용은, 제가 또 화면을 좀 전환해 볼게요. 여러분께서 질문 주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보이시죠? 좀 크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잘 안 보여서.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공백기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 요게 뭐 많이 여쭤보실 수 있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 주셨던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그걸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알바와 같은 돈 버는 경험은 했지만 그쵸? 직무랑 무관해서 이처럼 걱정되긴 매한가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동영상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공백기 관련된 동영상. 그래서 그걸 보시고 작성하신 거고 3년을 하셨다네요. 3년 동안. 답변은 취업에 실패해서 공백기가 길어진 것도 인정했다? 인정하면 잘하신 건데. 인정하시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꾸준한 알바를 통해 어떤 걸 배웠다라고 했다. 그럼 꾸준한 알바? 꾸준한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배웠다. 이제 이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제 무엇을 배웠는지 그게 좀 중요하겠죠. 하지만 공백기 질문에 지레 겁먹어. 지레 겁먹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이 떨어지고 면접관님이 느끼시기에 변명하듯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물론 이후에 제가 이때 댓글 관리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합격을 하셨는지 떨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백기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말 공백기 때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백기 때 진짜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전쟁 그래요. 이 공백기 때문에 나를 떨어뜨릴 거냐. 즉, 이것이 크리티컬한 질문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 진짜 졸업하고 나서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이런저런 걸 했는데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대체 바로 취업은 하지 않았고 뭔가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때 과연 뭘 한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의 질문이라고 생각되냐면 그냥 궁금해. 그냥 궁금해. 대답 좀 해줘.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면접관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이 양반은 그럼 완벽하냐고 이 양반은 공백기 없겠어요? 공백기 얼마나 많겠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내가 왜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냐? 우리 인생이 뭐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그게 큰 게 뭐예요? 아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사실 뭐 대학교를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대학교를. 그 전공은. 우리나라는 대학교가 끝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졸업할 때쯤에 돼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든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벌써 코로나가 2년 됐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자격증 시험이 되는 것도 아니야.
인턴을 하면은 많이 뽑는 것도 아니야.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어떻게 들어가?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된 공백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 입으로면 사실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없어.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만 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관련된 뭐라도 봤다, 아티클을 보든지, 뭐 서적을 봤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 직무를 위해 준비는 했다. 집에서 한 거라도. 저는 요게 이제 마지막에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저는 사실 뭐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딱 끝내봐 얼마나 매력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그래도 이 면접을 보려고, 그래도 이 회사를 들어오려고 기업 분석을 해봤다, 아니면 뭘 해봤다, 돌아다녀 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양반은 내 공백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텐데, 미안해, 어쩌고저쩌고 내가 공백기가 있는데, 대신에 네가 라고 하면 안 되지. 당신이 나한테 공백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야? 너는 그럼 이거 보려고 준비 하나도 안 했니? 라고 하는 그 부분이니까. 아니면 그냥 공백기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것은 내가 충족시켜 줄게. 그래서 나 공백기 있다는 거 인정해. 나도 남들 대비 조금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 그래서 그 인정한 부분을 그래도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는 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 공백기가 있으니까 너를 뽑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평가자는 없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 또 전제는 있어.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면접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면접장에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성의 없다. 이건 조심해야죠. 조심하자. 딱 들어봤을 때 그러면은 이 면접관들은 뭐 정답 들으려고 하는 게 너 왜 이렇게 넌 진짜 우리 회사 아우 욕도 못 하겠고 진짜 싫죠. 시간이 아깝죠.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너는 왜 공백기가 있어? 너는 왜 학점은 낮아? 너는 왜 이전공이야? 너는 뭐 이렇게 그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나가 안 좋아 보이면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죠. 성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리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백기에 대한 진짜 절대적인 공백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그래도 이 직무를 위해 준비는 했다. 어. 이분처럼 이런 건 있잖아요. 알바 같은 돈 버는 경험은 했지만 직무랑 무관하다? 그렇다면 내가 직무에 연관된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요. 인턴 들어가기가 더 힘든데. 그래서 대신에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무엇을 배웠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런데 꾸준히 무엇을 어떤 걸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 얘기할 때 일단은 제일 처음에 좋은 건 뭐냐? 직접적인 역량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가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자원관리 좋고. 그다음에 저는 직업윤리. 그러니까 이거는 꼭 공공기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 너는 거기서 뭐 배우니 뻔하거든요. 그 내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대인관계 스킬을 배웠어요. 요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별 진상 거지 같은 사람도 만나고 막 진짜 욕하고 싶은데 때리고 싶은데 진짜 막 참아야 되고 막 수모당하면서 그러면서 의사소통 해주고 꾹 참고 저놈의 자식은 진짜 길거리에서 만나기만 해봐. 그게 뭐예요? 의사소통 대인관계예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 어떤 역량이 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해피한 상황이 아니라 더럽고 치사한 상황이죠. 그 아르바이트처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기본이 그다음에 자원 관리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자원 풍부해요? 시간 많아요? 돈 많아요? 나이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안 되겠구나. 자원 관리란 게 뭐예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빨리빨리 쳐내야 돼. 바쁘면 바쁜 대로, 안 바쁘면 안 바쁜 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돼. 그게 자원 관리죠. 자원은 크게 세 가지. 시간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인 거잖아요.
아니면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원 관리를 내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사실 효율성을 얘기할 수 있죠.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 주어져 있는 자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도 굉장히 괜찮은 건데요. 그 다음에 직업윤리죠. 서비스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내가 공장에서 진짜 완전 말단에서 진짜 생산 노가다 뛰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안전의식이더라.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 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협업정신이더라. 거기에서 말하는 가치, 그 단어는 되게 일반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당 현장에서의 것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굉장히 힘센 논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배웠지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힘드니까 여기서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의수문 대기조 정직 자자 10가지 중에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공기업 아니다 할지라도 어차피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어떤 직무를 갖는 거에 가질 수 있는 역량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가세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거죠. 겁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충분한데 그 면접관이 주는 느낌과 면접장에서의 그 느낌이 이 양반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쫄죠. 저는 이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용을 탄탄하게 안 쳐져 만들어도 결국은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 이게 면접이에요, 여러분. 내용 신나게 너무 잘 만들어. 근데 조금 압박스러운 상황이 오거나 조금 이거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멈칫하죠. 내 답변에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들 답변에 문제 있는 거 별로 없어요. 하도 많은 교육을 잘 받으셔서. 그러니까 인양반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거 크리티컬한가 진짜? 공백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연속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면 이미 떨어진 거고. 그냥 궁금해 같은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성의 없는 거야? 라고 하면 빨리 느껴야죠. 센스 있게. 그래서 좀 성의 있게 대답하자. 답변도 조금 길게 하고 천천히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연습 좀 하세요. 그럼 공백기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저는 이러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처럼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담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그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저는 공백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기는 솔직히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 스스로 좀 방황했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약간 그래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때 뭔가 좀 느꼈지 성숙했지 라고 한다면 그때를 되돌아볼 때 목소리나 음성이나 태도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직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목소리 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게 뭐야? 시뮬레이션이지.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공백기에 대한 질문은 크리티컬한 질문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궁금해라는 질문일 확률이 높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이것은 되게 못 치네요. 언어보다 뭐라고? 비언어. 비언어. 무슨 말이에요? 답변 백날 잘 만들어도 그걸 면접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떨어져요. 감정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꾸 저는 항상 뭘 체크하냐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아니면 이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는 좀 뭔가 깨우친 그런 목소리를 좀 내봐. 연기를 좀 해야죠. 무슨 연기까지 해야 되냐라고 싶지만 이런 건 그런 질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압박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지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접관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약간 뭔가 걸렸어. 약간 좀 부끄러워.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다음부터 목소리는 바뀌어야죠. 근데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느꼈고 제가 왜 이 직무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비록 일은 해보고 싶었는데 일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지식을 받고요. 그게 뭐예요? 자신감이죠.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비언어적인 부분. 그래서 지레 겁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접력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공백기에 대한 질문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까? 대답 구조. 먼저 인정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Yes, but.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해야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전환이 나와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웃으면서 돈벌이 걱정하지 마. 잘 따라잡을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줘라? 인정해줘라. 제일 처음에 인정해주자.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저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무엇을 계기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느꼈고요. 그 이후에 이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이 어떤 거 걱정하시는지 아는데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항상 무엇이다? 희망을 면접관님에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캡처하실 수 있을라나요? 공백기에 대한 질문, 실제 요 질문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이 방송을 또 보신다면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합격하셨다는 말씀이니까. 혹시나 또 보시게 됐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어떤 질문도 다 좋아요. 뭐 취업 관련된 건 다 좋으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걸 뭐 면접용 답변으로 질문으로 만들어서 대답을 드리던 아니면 제가 또 Q&A 쭉 모아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 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